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아내와 내연남이 남편을 몰래 죽이려 하지만 기적처럼 살아남은 남편이 두 사람에게 복수하는 이야기예요. 처음엔 믿기 힘들 정도로 평범한 부부였는데요. 그 평범함 뒤에 감춰진 비밀과 배신, 그리고 숨막히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야 해요. 이도현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52살이고 바다, 생물을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할아버지처럼 똑똑한 분이셨죠. 그분에게는 최미라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겉으로는 사이가 좋아 보였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미라가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강원도 바닷가에 일출 보러 가지 않을래요? 요즘 당신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기분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연은 좋다고 했어요.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간다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서 강원도로 출발했어요. 바닷가 절벽 위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공기가 정말 차갑더래요.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새벽 바다 바람이 얼마나 차가운지 말이에요. 미라가 커피를 끓여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커피 맛이 너무 썼대요. 평소보다 훨씬 쓰고 이상한 맛이 났어요. 도연은 커피가 좀 이상하네. 라고 했지만 아내는 새로 산 원두라서 그런가 봐요. 라고 했어요. 커피를 마신 후부터 도연의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몸이 흔들거렸어요. 하지만 새벽 추위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때 갑자기 낯선 남자가 나타났어요. 어? 강재욱 씨네요. 미라가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강재욱이라는 그 남자는 45살 정도로 보였는데 미라의 갤러리 고객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미라의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일출 구경하러 절벽 끝까지 가보시죠. 재욱이 제안했어요. 세 사람이 절벽 끝으로 걸어갔어요. 도연은 몸이 점점 더 이상해졌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절벽 끝에 서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강한 힘이 등을 밀었어요. 아, 도연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떨어지면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재욱이 자기를 밀고 있었고 아내 미라는 할아버지, 정말 충격적이에요. 미라 얼굴에는 무서워하는 표정이 아니라 마치 짐이 없어져서 시원하다는 표정이 있었어요. 마치 드디어 끝났다는 듯한 안도감이었어요. 다행히 도연은 바로 바다로 떨어지지 않고 3미터 아래 바위 턱에 떨어졌어요. 갈비뼈 몇 개가 부러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평소에 암벽 등반을 취미로 했던 덕분에 어떻게든 바위에 매달려 있을 수 있었거든요. 위에서는 미라와 재욱이 떨어졌나? 죽었나? 하며 확인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숨을 죽이고 있다가 두 사람이 사라진 후에야 간신히 바위를 타고 올라왔어요. 도연은 온몸이 아팠지만 어떻게든 숲길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아내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형님 집으로 갔어요. 형님은 이준호라고 하는데 55살이고 예전에 신문사에서 나쁜 사람들의 비리를 파헤치는 기자 일을 하셨대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회사 다니실 때처럼 정의로운 분이셨던 거예요. 도연아, 왜 이렇게 다쳤어? 형님이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형님, 미라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형님도 믿지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동생 아내가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니 말이 되나요? 하지만 도연이 자세히 설명하자 형님은 바로 이해했어요. 일단 커튼부터 치자. 너를 죽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형님은 의사 친구를 불러서 도연의 상처를 치료해줬어요. 갈비뼈가 3개나 부러졌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거든요. 그리고 형님은 예전에 기자 일할 때 알던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강재욱이라는 사람 좀 조사해줘. 45살 정도고. 며칠 후에 형님이 알아낸 게 정말 무서운 얘기였어요. 할머니, 들으실 준비 되셨어요? 강재욱의 본명은 다른 거였어요. 가짜 이름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전에 가짜 그림을 진짜라고 속여서 파는 일을 했대요. 더 무서운 건 지금까지 여자친구가 3명 있었는데 그 3명이 모두 이상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의문사야. 첫 번째는 등산하다가 추락사. 두 번째는 수영하다가 익사. 세 번째는 가스 중독사.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 무슨 공통점이요? 모두 죽기 전에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수익자가 전부 강재욱이었어. 할아버지, 이제 이해되시죠?
강재욱은 여자들과 사귀면서 보험을 들게 한 다음에 죽여서 보험금을 받아왔던 거예요. 정말 나쁜 놈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미라의 갤러리가 망해가고 있었대요. 빚이 15억이나 됐어요. 그런데 도연이 최근에 생명보험을 20억으로 올려서 들었거든요. 미라가 권해서 말이에요. 여보, 당신이 집안의 기둥인데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보험이라도 든든하게 들어둬요. 그때는 아내가 자기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를 죽여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도연은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형님이 말했어요. 도연아, 지금 나서면 안 돼. 증거가 부족해. 차라리 죽은 척하면서 저들이 실수하도록 기다리자. 그래서 도연은 형님 집에 숨어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도연이 형님과 함께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탐정소설 같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예요. 도연과 형님이 첫 번째 계획을 실행했어요. 밤중에 미라의 집 앞에 무언가를 놓고 왔대요. 뭘 놓았을까요? 도연의 다이빙 장비였어요. 물안경이랑 오리발이랑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찢어지고 망가진 걸로 놓았어요. 마치 바다에서 떠밀려 온 것처럼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미라가 집에서 나오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야! 미라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웃들이 달려와서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미라가 떨면서 말했어요. 이건 우리 남편 거예요. 남편이 바다에서 실종됐는데. 사람들은 아이고, 불쌍해라. 누가 장난으로 이런 짓을 했나? 라고 했지만 미라는 속으로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혹시 남편이 살아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도 했어요. 누군가 장난으로 이런 걸 놓은 것 같아요. 제발 찾아주세요. 하지만 경찰들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악질적인 장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에는 강재욱의 사무실에도 무언가가 배달됐어요. 택배로 온 상자를 열어보니까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들이 뭐였을까요? 강재욱이 예전에 죽인 여자친구들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최미라 사진이 있고 그 밑에 빨간 펜으로 다음은 최미라라고 써 있었어요. 재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손이 덜덜 떨렸을 거예요. 누가 내 과거를 알고 있는 거야? 설마 도연이 살아있나? 재욱은 바로 미라한테 전화했어요. 미라야, 우리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미라도 패닉 상태였어요. 재욱 오빠, 어떡하죠? 정말 남편이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두 사람은 만나서 얘기했지만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너 혹시 나를 배신하려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먼저 의심하는 거잖아요. 할머니,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나 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최미라 씨, 남편분 보험건으로 얘기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가요? 시신도 없는데 최근에 고액 보험을 가입하셨더라고요. 조금 이상해서 조사를 해봐야겠어요. 미라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보험사에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웃긴 건 강재욱이 도망가려고 공항에 갔는데 출국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고객님은 출국 금지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경찰이 벌써 수사를 시작했던 거예요. 미라는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잠을 못 자서 정신과 병원까지 갔어요. 할아버지, 나쁜 짓 하면 이렇게 벌 받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정말 대박 반전이 나와요.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도연이 절벽에서 떨어진 지 49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49제라고 하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절에서 법회를 하는 날 말이에요. 미라가 장례식장을 빌려서 조문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이 여자 진짜 대단해요. 검은 상복을 차려입고 염주까지 들고서 울면서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고맙습니다. 저희 남편을 위해서 와주셔서. 친구들이 와서 미라야, 힘내라. 도연이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해줬어요. 그런데 미라는 속으로 빨리 보험금만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오후 3시에 49제 법회가 시작됐어요. 스님이 와서 경을 읽기 시작했고 조문객들이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미라는 앞자리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연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례식장 문이 열렸어요. 걸음 소리가 들리면서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려봤는데, 할아버지, 누가 들어왔을 것 같으세요? 맞아요. 도연이었어요.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살아서 들어온 거예요. 조문객들이 깜짝 놀라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미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되면서 염주를 떨어뜨렸어요. 도현! 도연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죽었다고 소문난 이도현입니다. 장례식장이 완전히 술렁거렸어요. 어떤 사람은 저게 도연이 맞나? 하고 물어봤고, 어떤 사람은 귀신인가? 하고 무서워했어요.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8월 13일 새벽, 제 아내 최미라와 강재욱이 저를 강원도 절벽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헉! 조문객들이 모두 놀라서 소리 질렀어요. 제가 마신 커피에는 수면제가 들어 있었고, 두 사람이 계획적으로 절벽에서 저를 밀었습니다. 목적은 20억 생명보험금이었습니다. 미라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장례식장 뒤쪽에서 형사들이 들어왔어요. 도연 형님이 미리 연락해뒀던 거예요. 최미라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요. 저 억울해요. 미라가 울면서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강재욱은 그 시간에 집에서 짐을 싸고 있다가 붙잡혔어요. 가방에는 가짜 여권이랑 현금이 잔뜩 들어 있었대요. 법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미라는 재욱 오빠가 저를 협박해서 억지로 한 거예요. 라고 했고, 강재욱은 미라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형님이 모아둔 증거들이 있었어요. 사진, 보험 서류, 통화 기록, 카페 영수증까지 다 있었거든요. 할머니, 나쁜 짓 하면 꼭 들키게 되나 봐요. 할아버지, 할머니,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예요. 나쁜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 들어보세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는 기자들이랑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이런 사건이 뉴스에 나왔거든요. 도연이 증인석에 서서 말했어요. 저는 그날 아침 커피를 마신 후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수면제가 들어 있었어요. 판사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암벽 등반을 취미로 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서 떨어지면서도 바위에 매달릴 수 있었어요. 미라 변호사가 말했어요. 판사님, 제 의뢰인은 남편의 평소 무심함과 불륜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여자 진짜 뻔뻔해요. 자기가 남편을 죽이려고 했으면서 오히려 남편이 나빴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검사가 증거를 하나씩 보여줬어요. 여기 피고인이 강재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험 처리 끝나면 해외로 도망가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피고인이 남편 몰래 수면제를 산 약국 영수증입니다. 미라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도 협박당한 피해자예요. 강재욱 쪽에서는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형님이 조사해서 찾아낸 예전 여자친구들 사건도 다시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경찰이 DNA를 조사해 보니까 강재욱이 그 여자들을 죽인 게 거의 확실해졌어요. 통화 기록도 다 남아 있었고요. 강재욱도 결국 실토했어요. 네,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도 공범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를 원망하면서 싸우는 모습이 정말 추했어요.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받았을 것 같으세요? 최미라는 징역 10년, 강재욱은 무기징역이었어요. 미라가 마지막에 도연한테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재판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났어요. 도연은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세컨드 웨이브라는 해양과학체험센터를 열었어요. 아이들한테 바다, 생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야기 들려주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체험센터 벽에는 다이빙 장비와 그때 절벽 사진을 걸어뒀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요. 어떤 아이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사진은 뭐예요? 도연이 대답했어요. 이 사진은 선생님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을 찍은 거야. 선생님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곳이거든. 할머니, 도연은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바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좋아해요. 절벽에서의 기억은 아직도 아프지만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감옥에 갔고 착한 도연은 새로운 꿈을 찾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 이야기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나쁜 짓을 하면 꼭 들키게 되고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행복이 온다는 거 아닐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떠셨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